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자판기 중에 하나로 아주 심플하면서 손을 전혀 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트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이트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페이지 사이트, 원페이지 하나의 사이트 한 페이지입니다. 메뉴가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컨텐츠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글 애드센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샘플 한번 볼까요? 실제로 제가 만든 사이트고요. 이렇게 여기는 온라인 전자서명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자서명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사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을 해서 이걸 어디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구글 광고를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로 한 장의 웹사이트로, 한 페이지 웹사이트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페이지 웹사이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도 온라인 자판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가 수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이트의 장점은, 여기 제가 뭐 업데이트해야 할 게 있을까요? 처음에 한 번만 만들어 주면은, 컨텐츠를 하나의 컨텐츠만 생성해 놓으면 그 다음에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굴러간다 보시면 되세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용을 하고, 이용하는 도중에 광고를 클릭을 하고 저는 수익이 생기는 거. 그럼 단점은 복사판이 너무 많아요. 저도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다 비슷비슷하겠죠. 가장 많이들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의 IP를 알고 싶다. 그러면 내 IP라는 것을 검색을 구글에서 하고 첫 번째 나온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IP 주소를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광고 이렇게 달려 있죠.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대출 계산기, 아니면은 연봉 계산기, 평수 계산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컨텐츠를 갖고, 독특한 컨텐츠면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나만의 한 페이지짜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반화되어 있는 사이트는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 그러니까 원페이지 사이트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전혀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사이트 형식이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 자판기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걸 닫고, 이것도 닫고. 그럼 저는 이제 이 온라인 전자 서명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가는 구누보드 사이트에 어떤 분이 소스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전자 서명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 소스를 이용해 갖고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스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서버에, 제 홈페이지에 test.php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가 테스트를 합니다. 소스를 막 넣고 테스트를 하면은 여기죠. test.php 실시간으로 온라인 웹상에서 결과물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똑같이 이 소스를 복사를 한 다음에 내가 테스트하는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보이는지 보려고. 어이구.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보여줬던 거랑 똑같죠. 이렇게 사인을 한다. 저는 이제 이걸 꾸미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꾸며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챗GPT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기 전에 이제 코드가 너무 길면은 이제 이렇게 붙다가는 인풋 값이 너무 길면은 얘가 좀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디자인을 제가 이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어요. 여기서 보통 페이지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챗GPT한테 줄 거는 소스는 아니죠. 코드는 아니고 디자인만 줄 거니까 스크립트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이 부분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퍼블리싱 전문가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전자서명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다시 디자인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이거 클리어 부분을 추가를 했었어요. 수정해서. 그래서 세이브 부분하고 클리어 부분, 지우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 친구가 소스를 디자인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디자인뿐만 아니고 스크립트까지 써준 거예요. 짜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이걸 복사를 해갖고 어떻게 생겼을까 싶어서 테스트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해서 결과물을 봤죠. 새로 고침을 했더니 와,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아까랑 완전 다르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되고 아까 지우개 넣었던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명을 하고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래서 이 소스를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요 밑에다가 이 박스 이제 지우기 밑에다가 애드센스 광고를 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챗GPT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명령을 어떻게 줬냐? 지우기 하단에 애드센스 광고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소스를 또 코드를 새로 짜줬어요. 근데 이제 기존 거는 이전 스타일 유지를 하고 새롭게 추가된 것만 얘가 나타내줬어요. 이렇게 이게 추가된 거죠.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스타일 시트 마지막 부분에 새로 추가된 거는 끝에다 넣을게요. 끝에다 넣고 밑에 부분도 애드센스 광고 요 부분이 추가됐네요. 지우기 밑에 부분에다 넣으면 되죠. 지우기 밑에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하고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박스가 하나 생겼어요. 에센스를 여기다 넣으라고 내가 넣고 싶다고 했더니 박스를 만들었는데 조금 부족하죠? 나는 이게 가로 옆에 가로 사이즈가 이 박스랑 이렇게 서명하는 거랑 가로 폭이 같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명령을 줬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줄 때, 챗GPT한테 명령을 줄 때 이렇게 하나씩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 인형을 만든다 하면은 몸을 만든 다음에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세요. 왼쪽 팔을 만들어주세요. 오른쪽 다리를 만들어주세요. 왼쪽 다리를 만들어주세요. 눈을 하나만 왼쪽 눈을 그려주세요. 오른쪽 눈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명령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명령을 줬냐? 애드센스 가로 사이즈를 서명 사이즈와 동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명령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추가된 것만 볼게요. 이 부분은 뭐 똑같은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복사를 해서 아까 여기 있죠. add container 붙여넣기를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광고는 똑같은 것 같고 영역은 스크립트 부분에 이게 생겼네요. 여기에 여기서까지 스크립트는 스크립트하고 스크립트 사이에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스크립트도 추가된 거니까 끝에 부분에 스크립트 바로 앞에 부분에다가 놓고 엔터를 친 다음에 두 번 치고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고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가로폭이
위에 포가 같아졌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사이트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법을 한번 위 상단에다가 나타내고 싶다라고 명령을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 서명 사이트 이용 방법을 상단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쭉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된 부분을 한번 넣어 볼게요. 복사를 해서 스타일 시트 또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에다가 넣고 또 추가된 게 여기 있죠. 바디 바로 밑에 부분에다가 사용 방법 섹션이 여기 들어갔어요. 복사를 한 다음에 바디 바로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또 내려와서 나머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여기 스크립트 부분에 또 이게 추가됐네요. 이것도 복사를 해서 또 스크립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추가를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상단에 이런 사용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지우려면 지우기를 눌러주세요. 저장을 하려면 저장 버튼 누르세요. 4번 이건 필요 없네요. 에센스 강구경을 확인하세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4번은 지우고 4번은 지우고 저장을 하면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에센스 광고를 여기다 붙이기만 하면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샘플로 보여드렸던 이런 전자 광고가 들어가는 전자 서명서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광고가 들어갑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가. 그럼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이번에는 승인 없이 달고 싶다.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이거를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볼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재.kr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센스 승인을 얻었어요. 여기 광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 도메인은 이 사이트는 애드센스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앞에 이런 거를 붙이는 거죠. 애드, 카페, .cz, 헬스, .cz, 다이어트, .cz 이렇게 하면은 독립된 사이트, 독립된 도메인으로 인식합니다. 각각의 사이트를 여기다 하나씩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인 도메인인 제재.kr이 에센스를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이트들은 새롭게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헬스 관련된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브 도메인만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워드프레스를 깔고 사이트를 운영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렇게 add.jz.kr이라고 서브 도메인을 붙이고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얘처럼 한번 나오게끔 한번 하는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jz.kr이 있는 서버가 벌처 서버고요. 벌처 서버는 제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서브 도메인 그 다음에 제가 벌처 서버에서 그 헤스티아 컨트롤 패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에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이 여기까지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바로 서브 도메인 만드는 과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하려면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서브 도메인만 만드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헤스티아 컨트롤 패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계정 이게 다 사이트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블로그 제재.kr 블로그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이거 들어가죠.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sign.jz도 있고 제가 만들 것은 add.jz.kr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add web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add.jz.kr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DNS 서포트를 체크를 한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엥? 좀 전에 테스트를 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럼 다른 걸로 할게요.
카페.jz.kr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졌습니다. 카페.jz.kr이 만들어졌다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 백을 누른 다음에 여기 나왔죠. 아까 add가 이건 일단 지우고 카페.jz.kr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SSL 설정을 이제 여기 빨간불이 나오니까 SSL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페.jz.kr을 클릭을 하고 그 도메인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통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통계가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는 안 할 거라서 이거 넌을 하고 여기 첫 번째 거를 체크한 다음에 가운데 거를 체크를 하고 두 번째 거 SSL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세 개를 다 체크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첫 번째 거 체크하고 가운데, 두 번째 거 체크하고 세 개 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여기 도메인 이름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아까 말한 같이 다이어트 관련이다 그러면 다이어트.jz.kr 하면 되고 저는 전자 서명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sign.jz.kr이라고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럼 디지털 sign.jz.kr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도메인을 추가를 하고 SSL을 설정이 됐으면 이렇게 성공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시 백을 누른 다음에 카페.jz.kr이 이렇게 SSL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녹색이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를 눌러보면은 카페.jz.kr이라는 사이트가 웹사이트가 하나가 생성이 됐고 서버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 안내 사이트가 문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워드프레스를 깔든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만든 그 파일을 하나 올려서 운영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걸 제가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파일을 이거였죠. 이거를 새 이름으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에다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 파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덱스로 가야 되겠죠. index.php라고 저장을 여기 인코딩 방식은 UTF-8로 해야만 한글이 안 깨집니다. UTF-8로 하고 index.php를 해서 어디다가 내 컴퓨터에 저장을 일단 하세요.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방법은 파일질러 같은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서버를 접속을 합니다. 제재 서버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웹이라는 폴더가 있고 웹이란 폴더에 들어가면은 제재 밑에 여기 보이시죠? 제재 밑에 그 계정에 들어갔더니 제재뿐만 아니고 폴더 도메인별로 사이트별로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파일을 올릴 곳은 뭐예요? 카페.jz.kr이죠. 여기 클릭을 하고 그럼 이 중에서 public html이란 이곳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 index.html은 일단은 삭제를 해주고 안내 페이지였죠? 삭제를 해주고 삭제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딜리트를 해서 지워줍니다. 로버트.txt 이거는 냅두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저장해놨던 게 다운로드에 있었죠? 다운로드 인덱스. 이거였어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업로드를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 서버에 올라갔죠?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이거를 다시 리프레시를 해봅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로 파일 질러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주로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 파일이 있어요. 코딩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에딧 플러스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딧 플러스에서는 먼저 계정 설정을 해서 계정을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넣어줬다고 연결해놨어요. 설정해주고 그다음 여기서 이 파일에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파일을 이렇게 빈 공간에 이것도 처음부터 하죠.
새롭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 파일을 그러면 아까 그 카페.제재.kr에다가 올릴 거예요. 어떻게 올리냐? 여기서 파일을 누른 다음에 FTP 원격이죠. 원격에 가서 원격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제 계정으로 연결해 놓은 이미 설정을 해놨죠. 여기서 표시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FTP 화면하고 비슷하죠. 저는 이제 아까 어디로 가라 그랬죠? 웹에 들어가라 그랬죠? 웹에 들어간 다음에 그럼 아까 카페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 퍼블릭 HTML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게 없다는 전제하에서 여기다가 인덱스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넣는 거 index.php 이렇게 쓰고 여기도 반드시 인코딩을 UTF-8로 여기서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안 실어되면은 한글이 깨집니다. UTF-8로 해둔 다음에 저장하기를 눌러주면은 저장이 됩니다. 지금 여기 파일이 있기 때문에 덮어 쓰겠냐? 예라고 눌러주면 덮어 써지겠죠? 그러면은 여기 주소를 보면은 원격 저장이 돼서 이 주소로 들어가 있는 거죠. 똑같이 새로 고침하면은 이겁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서 잘 모르겠죠. 그럼 제가 하나만 바꿔볼게요. 완성.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새로 고침해 보면은 이렇게 실시간 반영됐다는 거. 이 홈페이지에 얘가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번 영상은 조금 길긴 했지만 다양한 거를 지금 제가 알려드렸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자판기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자판기는 원페이지 사이트,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트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원페이지 사이트라고 하고요. 거기에 애드센스를 붙여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페이지 사이트의 특징은 첫 번째 장점은 한번 구축해 놓으면 손댈 일이 없습니다. 단점은 말 그대로 유사 사이트가 너무 많고 따라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래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검색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자판기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모든 것을 제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이트를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챗GPT하고 한번 만들어 봤죠. 챗GPT하고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하나씩 명령을 줘라. 얼굴 그려줘. 그 다음에 코 그려줘. 그 다음에 입 그려줘. 그 다음에 눈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얼굴을, 입을 웃는 모습으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완성해 가는다고 생각하고 명령어를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또 뭐였어요? 애드센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럼 광고 승인을 또 애드 고시를 패스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방법은 이미 승인된 도메인 밑으로 서브 도메인을 만들어서 그 계정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 파일을 올리면은 여기는 이 사이트들은 서브 도메인은 애드센스 승인 필요 없이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브 도메인을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만드냐 이거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벌처 서버의 헤스티아 CP를 통해서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계정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파일 딜러하고 에디플러스를 이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카페.제재.kr이라는 사이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벌처 서버 부분하고 제 영상 중에서 그 다음에 헤스티아 CP 컨트롤 패널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챗GPT로 이렇게 챗GPT를 이용해 갖고 어떤 코딩하는 것을 제가 몇 개를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됐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람을 좀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